네, 안녕하십니까. 경범이었다. 어제 저녁에 영상 찍었던 것을 오늘 아침에 이제 8시에 오픈을 했는데, 사실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하고 안철수의 조합. 네, 그게 이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기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상을 좀 살아보니까,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네, 뿌리가 튼튼하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의 근원이 있고 좀 근본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세훈도 그렇고, 한동훈이도 그렇고, 뚜렷하게 뭐가 떠오르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근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픽에 의해서, 왔는데, 이제 현란한 말솜씨,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인사 이렇게 꾸벅하고 이런 거 좋은데, 그리고 압구정동 출신에다가 한덕고등학교 나오고 다 좋은데, 저도 파락군 출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왜 좋아하는지를 알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수 지지층 중에서 한동훈을 왜 좋아하는지는 느낌이 알겠어요. 그냥 저도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느낌이고, 딱 봤을 때 사람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예. 그런 거잖아요, 한마디로. 좀 말도 좀 저렇게 하고, 서울 법대 나왔다 그러고, 현대고등학교 출신의 장인어른이, 공안부장에다가 마누라, 김앤장 변호사에다가 돈 엄청나게 많고, 자기 아버지도 외국계 기업 출신이고, 오세훈은 한동훈보다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모도 괜찮고 이런 건데, 아무튼 한동훈만 얘기를 하자면 왜 좋아하는지는 알겠어. 얄팍함을 알겠어요. 솔직히 좀 얄팍한 이유잖아요. 솔직히 한동훈 좋아하는 이유 솔직히 얄팍한 이유 아니에요? 서울내기 같고 깔끔하고, 다 본인들이 그냥 예를 들면 좀 갖추고 싶은 것들, 본인이 모자른 것들 갖추고 싶은 것들을 한동훈이가 대신 갖춰준다는 것, 느낌 그거잖아요, 사실. 예. 아마도 우리 사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느낌 같은 그런 거지. 예. 내 사위가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느낌인 같은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으로 젊었을 때 많이 어필하고 다녔는데, 나이가 좀 이제 50좀 중반 되니까 드는 생각은, 세상에 모든 게 다 인과응보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다 노력에 의해서 이제 쌓여온 것들이 결국은 결과를 맺는 건데, 과연 오세훈이라는 사람이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 정치권에서 정말 기여한 것이 뭘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근데 이제, 물론 장동혁도 신인이죠. 장동혁도 신인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신인이고 장동혁도 신인입니다. 예. 장동혁이 더 신인이겠지? 예. 근데 오세훈하고 안철수 때 이제 장동혁과 한동훈이잖아요. 말하자면 딱딱. 한동훈, 장동혁, 오세훈, 안철수인데, 오세훈, 안철수를 비교를 하면, 그래도 안철수가 좀 한 게 많지 않나요? 뭔가 이렇게 좀 본인이,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좀 희생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 그때 양보하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박원순한테 양보한 거는 솔직히 좀 짜증났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양보하는 그런 모습은 오세훈은 없었잖아요. 살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안철수는 그래도 많은 희생을 좀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투나 이런 것들이 좀 영구 같고, 맹구, 거기다가 이제 좀
생긴 것도 그렇고 말투가 영 안 바뀌니까 뭐 말을 하고 있으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세훈하고 한동훈은 비주얼도 좋고 말투가 좋고, 장동혁하고 안철수는 말이 별로잖아요. 장동혁 솔직히 말을 못해요.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 제가 장동혁 좋아하는 거는 그 심지를 보고 그 어떤 그 국물 같은 그 어떤 사골 국물 같은 걸 좋아하는 거지, 뭐 그 댓글에 쓰시는 것처럼 뭐 장동혁이 말 잘한다 그건 아니고, 그 제3자한테 물어봐. 장동혁이 말 잘하는 게 아니지. 한동훈이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모습 때문에 영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한동훈을. 뭐 우리 보수 영감들 중에서 가벼운 영감들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좀 좋아 보이면 냉큼 조선일보처럼 바뀌잖아요. 어? 박근혜하고 이명박 있을 때도 MB가 뭐 어쨌든 뭐 저기 뭐야 그럴 것 같으니까 바로 MB한테 붙었잖아요. 박근혜. 전 그래도 박근혜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예. 물론 MB도 훌륭하지만 뭔가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부분에서 금방 바뀌는 부분을 봤을 때, 조선일보 바뀔 때 느낌처럼 그 금방금방 바뀌는 그 맥락이 뭔지는 잘 알겠는데,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라든지 오세훈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장동혁, 안철수보다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장동혁도 더 보여줘야 돼. 뭐 지금 당장 가지고는 사실은 그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선일보라든지 또는 그 지금 한동훈을 좋아하는 보수 할아버지들이 장동혁한테 어느 정도 기회를 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싶은 거죠. 사실 서울시장은 오세훈이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 솔직히 까놓고 오세훈이 잘나서 된 거 아니잖아요. 응? 그런 부분에서 조금 뭔가 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안철수하고 오세훈을 비교하면 솔직히 저는 안철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안철수가 어떻게든 간에 그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보수층에서 기여한 부분이 있고, 물론 2017년도에 갈라선 거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이 된 거는 통안의 아픔이 있는데, 그거는 안철수만 잘못이 아니야, 사실은. 예. 홍준표도 잘못했고, 왜? 전혀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안철수에 있는 20%가 자기한테 무조건 온다고 생각했었어요. 아주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확고하게 생각하더라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대한민국 중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있는데, 그게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결국 증명해서 결국 안 왔잖아요. 결국 안철수 20% 찍었잖아, 사람들이. 홍준표 말이 틀린 거지. 본인은 계속 뭐 있다면서, 중도는 없다면서, 결국은 다 40% 자기, 대한민국 우파는 50%라면서, 그런데 결국 25%밖에 못 얻었잖아요. 예. 대한민국 우파가 50%면 안철수한테 가지 말고 홍준표한테 50% 다 찍었어야지. 그래서 문재인이 당선 안 됐어야지. 왜 됐냐고 말이야. 현실을 보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예. 현실을. 아니면 홍준표 개인이 문제가 있든지. 저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홍준표 말이 맞다고 하면은 50%가 우파였는데 안철수가 23%를 가져갔다 그러면 안철수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래도 대단한 거고 저래도 대단한 거예요. 예. 중도층이 실제 우파가 없고 우파가 50%가 아니고 우파는 35%고 뭐 25%고 중도가 20% 정도 된다고 하면은 중도 20%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안철수의 위치가 공gon하다는 거고, 만약에 우파가 50%인데도 안철수한테 뺏겼다면 안철수가 대단한 거죠. 네.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안철수를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솔직히 얘기하면 뭐 말도 어눌하고 말할 때마다 막 장동혁이랑 비슷해. 다들 훌륭한 사람들인데 일단 그 전달 과정이 뭔가 이렇게 좀 간지가 안 나니까. 근데 오세훈은 외모가 잘생겼고 한동훈은 말을 어떻든 간에 깔끔하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우파들이 듣기에 저게 가벼운 거다.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일반 중도라든지 좌파들이 들었을 때는 간지가 나는데 어떡해. 걔네들이 자꾸 좌파 애들이 한동훈이 낫다 그러니까 그 낫다는 얘기를 가벼운 우파 할아버지들이 듣고 나서 한동훈이 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좌파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네. 근데 좌파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좌파들이 한동훈 찍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떨 때 보면은 나이가 많다 그래서 다 우파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한동훈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이게 얕은 걸 보고 저렇게 판단하는구나. 그러니까, 장동혁이 좀 투박하잖아요. 또 촌놈이고, 보령 촌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령 촌놈인 것도 솔직히 싫은 거야. 뭔가 좀 이렇게 우파는 반듯하게 압구정동 출신에 뭐 이렇게 헐 법대 나오고 뭐 이런 좀
약간 좀 뭐 도련님 같이 생긴 사람들이 해야지 뭐 이렇게 장동혁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안철수 같이 촌놈들 같이 하는 놈들이 하는 것보단 오세훈처럼 한동훈처럼 약간 이런 애들이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여기 청년의힘이니까 이런 데서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공중파에서는 그렇게 딱 까놓고 얘기 못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응?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응? 솔직히 까놓고, 강남에서 보수 할아버지들이 한동훈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비슷한 느낌이다, 이거 아니야. 장동혁은 뭔가 촌놈같이 보이고. 다 그거야, 그냥. 뭐 자꾸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 한국이란 사람들의 깊이는 별로 그렇게 깊지가 않아. 왜? 우리는 6.25 때 박살나고, 일제 때 박살나고, 기득권이 많이 박살났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기득권은 그냥 강남이야, 이제는. 뭐 옛날 조선시대, 이게 아니야. 강남 아닌 애들은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경상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의 보수의 어떤 상징처럼 되어 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 예.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미는 이유는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조선일보는요, 이권이 가는 대로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응? 우리나라의 이 보수층들의 가장 얄팍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보수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원래 돈이 없을 때 우리가 봐봐요. 60대, 70년대 때 다 못 살 때는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다 보수였지. 근데 못 살 때도 다 보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잘 사는 사람만 보수인 것처럼 바꿔놨잖아요. 그게 조선일보를 이렇게 바꿔놨지 않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 놈만 보수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거지. 대구나 경상도, 부산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보수였는데 조선일보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난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난 좌파를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있는 놈만 보수로 가면요, 무조건 필패예요. 아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없는 놈이 훨씬 많은데 있는 놈만 보수라고 하게 되면 가면 갈수록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고 없고를 자꾸 보수의 개념으로 가져가면요, 절대 민주당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정치를 봐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수가 또는 우파가 가진 사람들만 내 대표로 세워야 되고 있는 놈만 세워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이명박 세우고 한동훈이 세우고 뭐 오세훈이 세우고 이러면요, 대한민국에서 우파는 절대로 집권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왜? 아니, 없는 놈이 더 많은데 어떻게 있는 놈이 집권을 해? 그런 개념으로 자꾸 세우니까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이런 얘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지는 프레임인데 무슨 부정선거까지 갈 게 뭐가 있어? 응?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조선일보적인 분위기로 가면은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예. 응? 조선일보는 이렇게 생각하겠지. 좀 있는 애들끼리 이렇게 버릇하면 중도 애들도 있고 싶어 하고 좌파들 중에서 또 내가 또 돈 가지고 싶은 놈들이 많으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있어 보이는 놈이 최고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말로 설명하기가 좀 짜치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막 말도 좀 이상하고, 뭐 있는 놈 이러니까 좀 그렇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걸 하나를 형상화시켜 놓은 게 한동훈이야. 오세훈까지는 오세훈은 좀 솔직히 뭐 외국어 대학교에서 뭐 고대 편입하고 이런 약간 과정도 그렇고, 뭐 어쨌든 뭐 좀 사람이 뭔가 뭐 우리가 뭐 반피라고 그러잖아, 반피. 경상도 말 반피라고 그러잖아, 반피. 저는 경상도 사람이 아닌데, 뭐, 부모님이 근데 반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피. 응? 반피가 뭐예요? 좀 약간 모자른 사람 반피지. 그러니까 오세훈은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가 한동훈을 약간 좀 이렇게 뭐 거드는 식으로 좀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방자 같은 정도 식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을 뭘로 본 거냐면 지금 조선일보라든지 그 가벼운 보수 할아버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한동훈을 약간 형상화시켜 놓은 이런 정도가 우파다라고 보여주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정통 우파는 한동훈 같은 개념으로 우파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자주 선거하는 사람을 우파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저런 식으로 갈 것이냐를 좀 고르는 과정이야. 사실은 고르는 과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동혁은 약간 뭐랄까 좀 한국이란 나라가 우파라는 것이 어떤 그 뿌리가 있는 개념으로 하고, 안철수도 약간 그런 개념이 좀 있어요. 예. 자본주의에 근간한 뭔가 이념적, 본인 돈이 많아도
돈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본인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돼야 되고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개념이 있는데, 한동훈이라고 오세훈은 뭐가 있냐면 그냥 그 자체로서 그냥 마스코트 같은 애들이야. 마스코트. 누구의 마스코트야? 조선일보가 지령하는 마스코트로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안철수라든지 장동혁은 정말 리더의 개념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걸 조선일보가 좋아하질 않지, 조중동이.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젠 조중동이 아니라 조동이죠. 중은 빠져야지 뭐. 이제 중앙일보가 빠지니까 동아일보는 조선은 좋겠어요. 이제 조선일보 혼자 하는 거야. 조동이, 이게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이제 둘이 하는 건가? 뭐 이렇게 되고, 조동이라고 해요, 조동. 옛날 중앙일보가 사실 없을 땐 조동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중동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장동혁하고 안철수의 그 조합은 나름대로 좀 기대가 됩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직 그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이제 뭐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안철수랑 장동혁의 조합이 그래도 뭔가 좀 오랫동안 고생했던 사람들, 그리고 장동혁도 많은 고생을 한 건 아니지만 좀 더 보여줘야 돼요, 장동혁은. 근데 그 더 보여줘야 될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상황을 버텨야 돼요. 이 상황을 못 버티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한동훈도 쫓겨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도 잘 버텨. 네. 정치라는 게 얼마나 웃겨. 얼마 전까지만 장동혁 한동훈 쫓아냈던 애들이 지금은 또 장동혁 데려온다고, 한동훈 쫓아냈던 애들도 한동훈 데려온다고 난리고, 지금은 또 장동혁 쫓아낸다고 난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멋대로야, 지금 보면은. 지들 멋대로. 아니, 대표를 만들어 놓고 임기를 정해놨으면 그냥 가야지. 자꾸 내보내라고 난리야. 그렇잖아요. 지들이 뭔데? 당원도 아니고 지들이 뭔데 지랄이냐고. 조선일보가 당원이야? 지들이 뭐 국회하고 뭔 상관이야, 솔직히. 우리가 당원이지. 그래서 우리 청년님 구독자분들은 다 당원 신청하셔가지고, 그 청년님 계보로 하십시오. 청년님 계보. 여기 청년님이 있는 그 당원들은 싹 다 장동혁, 그리고 안철수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물론, 저도 안철수 옛날에 좀 욕 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오세훈보다 안철수가 나아. 예. 100번 나, 100번. 예, 100번 났습니다. 좀 기대가 돼요, 솔직히, 많이. 그러니까, 안철수도 고생할 만큼 했고, 이제 어느 정도 꼽힐 때가 됐어요. 지금 안철수가 꼽힐 때인데, 왜 갑자기 한동훈이하고 오세훈이야, 갑자기. 오세훈은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장을 5번이나 해먹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걔를 찍어주질 않아요. 왜? 행정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국무총리가 대통령 안 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들의 근성이 많이 해먹었던 놈을 찍어주질 않아. 관료 오래 해먹고 호의호식하고 한덕수 같은 사람들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노무현 같은 애가 대통령 됐겠습니까? 어려워서 한 사람들, 이명박도 마찬가지고 다 뭔가 어렸을 때 고생하고 이런 사람들 대통령 시킨 거예요, 그냥. 근데 막 오랫동안 고인물이 있었던 사람들, 막 서울시장 5선하고, 벌써 서울시장을 5선 안 했어야 돼, 사실 오세훈은. 서울시장을 5선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창하고 노무현이 이거 됐을 때 왜 이해창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바로 그런 부분이야. 이해창이 뭔가 좀 호의호식한 부분이잖아요. 뭐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 뭐 다 해먹고 판사까지 노무현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이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너라도 한번 해먹어라. 이런 감정이 있다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막 공무원 30년, 35년 동안 막 진짜 꽃길만 걸었던 사람을 대통령까지 시켜주지 않아요. 그렇게 시켜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MB한테 밀린 거예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평생을 다 공주로 살던 것 같으면서 또 대통령까지 해먹어? MB는 지금 처음인데? 이러니까 MB를 시켰던 거예요, 그때. 그 분위기를 조선일보가 잽싸게 안 거야, 잽싸게. 예. 그 분위기를 잽싸게 안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봤을 때 지금 당장 보기에는 오세훈이가 잘생기고 한동훈이가 무슨 뭐 이렇게 말 잘하고 그런 것처럼 해서 보일지 몰라도 이걸 장동혁이 잘 버티고 안철수라고 조합을 해가지고 가면요, 결국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어 보여요. 장동혁하고 안철수의 조합이.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힘 내에서 저 당원 신청 많이 하셔가지고 가입하시고 청년님 6만 명은 일단 단일 대우로 일단 요번에 장동혁 안철수의 조합으로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마음에 드시면 댓글로 좀 써주시고 안 드시면 안 드시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는 좀 많이들 좀 6만 명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이 좀 보셔가지고
구독만 해놓고 좀 안 보시지 마시고 좀 보시라고 좀 하세요, 옆에. 그 분명히, 아니, 구독자는 6만인데 왜 조회수는 막 만도 안 돼? 그것도 이상해. 6만 명이면 6만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조회수가. 한 번이라도 보라고, 지금 중요한 시기라고.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영상 올렸고, 늘 말씀드리지만, 청년회인 유료 가입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이 원한다. 책 좀 이제 한 300권 남았는데, 14,700원에 가져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